세미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논문은 머신 블로킹이 존재하는 오픈샵 스케줄링 문제를 두 단계의 CP 모델로 해결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IJPR 저널에 23년도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먼저 오픈샵이란 샵의 형태에서 작업들이 이동하는 경로가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또한 각 작업들은 잡샵과는 다르게 반드시 모든 기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의 표처럼 각 작업들이 각 기계에서 처리되는 시간들이 각각 정의되게 됩니다. 이러한 스케줄링 환경은 플라스틱 몰딩, 그리고 화학 및 제약 산업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논문의 제목에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블로킹 제약은 버퍼가 없는 상황을 모델링하는 것인데요. 이때 버퍼가 없는 상황을 모델링하는 잘 알려진 제약 중 하나인 No Wait 제약과 비교를 해보면 No Wait Constraint의 경우에는 작업이 반드시 이용 가능한 기계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블로킹 제약의 경우 작업이 다음 순서의 기계로 넘어가기 전 해당 기계가 이용 가능할 때까지 기존의 기계에서 대기를 하기 때문에 블로킹 타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 논문의 기여점으로는 블로킹 제약을 고려한 오픈샵 스케줄링에서 메이크스팬을 최소화하는 첫 번째 연구라는 점이며 두 가지의 수리 모델과 CP 모델, 그리고 새로운 두 단계의 CP 모델을 제안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과정에서 널리 알려진 벤치마크 인스턴스뿐만 아니라 보다 큰 사이즈의 인스턴스를 새롭게 정의해 실험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선행연구 분석입니다. 아마딘의 21년도 논문에 따르면 여전히 OSS PD 문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OSS PD 문제에서 메이크스팬을 최소화하는 문제를 해결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해당 논문이 의의가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결정 변수의 형태에 따라 두 가지 수리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서 기반의 노테이션인데요. 왼쪽 그림에서처럼 작업들 간의 순서와 한 작업이 거치는 기계들 간의 순서 두 가지를 정의하게 됩니다. 반면 두 번째는 위치 기반의 노테이션으로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기계 입장에서 처리되는 작업들의 순서를 위치 값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결국 이 작업들의 순서가 곧 해당 작업의 위치가 되는 컨셉이죠. 첫 번째 수리 모델이고요. 두 가지의 결정 변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결정 변수들이 앞서 소개드렸던 기계들 간의 순서, 그리고 작업들 간의 순서를 정의하게 됩니다. 제약식을 같이 보시면 4번, 5번 제약식에 의해서 각 작업 기계는 정확히 하나의 선행 작업 기계를 가지며 6번, 7번 제약에 의해 각 작업 기계는 최대 하나의 후행 작업 기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첫 번째 작업의 순서를 잡아줄 더미 작업이 맨 앞에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작업은 반드시 선행 작업을 가지는 반면 가장 마지막 작업은 후행 작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행 작업의 경우에는 각 작업 또는 기계가 최대 하나의 후행 작업 기계를 가지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번, 9번 제약에 의해서 한 작업 기계가 다른 작업 기계의 선행 작업이 됨과 동시에 후행 작업이 됨을 방지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선행 작업 또는 후행 작업 둘 중 하나의 관계만 성립하도록 제안해주는 제약식이 되겠습니다. 10번, 11번 제약식에 의해서 더미 작업 그리고 기계는 하나의 후행 작업 또는 기계를 가지게 됩니다. 12번, 13번 제약식에 의해서 선후행 작업, 기계의 처리 시간 관계가
정의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14번 제약식이 블로킹 제약을 모델링하는 제약식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5번부터 18번 제약식은 목적 함수 값과 결정 변수들의 도메인을 정의해주는 제약식이 되겠습니다. 14번 제약식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작업 1이 기계 2, 그리고 기계 3의 순서로 기계들을 방문하며 기계 3에서는 작업 3, 그리고 작업 1 순서로 처리를 한다면 각각의 결정 변수 x 3,2,1이 1이 되고 y 1, 3,1이 1이 됩니다. 이 값들을 14번 제약식에 대입하게 되면 t2,1이 t3,3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만약에 이 제약식이 깨져서 기계 3에서 작업 3이 시작하는 것보다 먼저 기계 2에서 작업 1을 시작하게 되면 이 빨간색 네모 박스로 표현해 놓은 것처럼 기계 2에서 완료된 작업 3을 보관해 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인피저블한 솔루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4번 제약식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 소리 모델입니다. 두 번째 모델에서는 똑같이 두 가지의 결정 변수가 등장하는데 각각이 작업 관점에서 방문하는 기계들의 순서와 기계 관점에서 처리하는 작업들의 순서를 정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모델에서도 21번부터 24번 제약을 통해 작업의 기계 할당 조건을 제한합니다. 다음 제약식을 같이 보시면 25번 제약식에 의해 한 작업은 선행 기계에서 완료된 후에 후행 기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26번 제약에 의해 기계들은 선행 작업을 완료한 후에 후행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행과 후행 관계는 반드시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후에 존재하는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27번 제약식의 경우에는 모델 1에서와 같이 블로킹 제약을 의미하게 됩니다. 나머지 제약식들은 마찬가지로 법적 함수 값과 결정 변수의 도메인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인 모델 관점에서 이 변수가 변함에 따라서 제약식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정확히 같은 상황을 모델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P 모델입니다. CP 모델에서는 인터벌 변수를 활용해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두 가지의 시퀀스 변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 시퀀스 변수가 라지 감마와 스몰 감마가 등장하게 되는데, 라지 감마 i의 경우에는 기계 i 입장에서 처리하는 작업들의 순서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스몰 감마 j의 경우에는 작업 j 입장에서 방문하는 기계들의 순서를 의미합니다. 제약식들은 기존의 수리 모델과 같은 제약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5번 제약식을 보시면 CP 모델에서는 Start of Next라는 옵티마이저 내장 함수를 활용하여 블로킹 제약을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델의 제약식과 변수의 개수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CP 모델이 제약식과 변수의 개수가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가 반드시 좋은 성능의 모델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서 이 모델들 중 어떤 모델이 계산 성능이 가장 우수한가를 한 번 더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OSPB 문제와 관련된 디어리움, 그 프로포지션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리움 1의 경우에는 문제의 NP 하드니스 관련 디어리움도 OSPB의 릴렉세이션 프로그램인 OSSP가 이미 NP 하드함이 밝혀졌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형태의 문제인 OSSPB 또한
NP 하드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포지션 1에 따르면 만약 블로킹이 발생하지 않는 OSSP의 최적해가 있다면 그 해는 OSSP-B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효해를 초기해로 활용하는 것은 보다 좋은 접근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효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포션 2에 따르면 본 문제의 하한, 로바운드 값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요. 피네도 교수님의 2016년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이게 유효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맥스팬은 가장 바쁜 기계의 총 작동 시간과 가장 긴 작업의 총 처리 시간보다는 더 길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프로포지션 3을 보시면 MIRP 모델에서 활용되는 라지 넘버 M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고요. 프로포지션 4와 5에서는 각각이 선행 연구를 인용해 리던던트 제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던던트 제약의 경우에는 MIP 모델이 피저블하며 옵티멀한 솔루션을 찾는데 없어도 문제는 없지만 이러한 제약식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옵티멀 솔루션을 찾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두 단계의 CP 모델의 프레임워크입니다. 릴렉세이션 된 OSSP 문제를 CP 모델로 해결한 후에 그 결과를 OSSP-B를 풀기 위한 풀 모델의 초기해로 활용한다라는 컨셉의 접근 방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 릴렉세이션 된 모델의 결과, 즉 그 모델로 얻은 해에서 블로킹이 발생한다라고 판단된다면 그림에서처럼 블로킹 타임을 추가한 후에 초기해로 활용하게 됩니다. 모델에서 활용한 인코딩 메소드와 수도 코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입니다. 결과 분석에는 이 하한 값과의 차이를 백분율로 표현한 RPD라는 값을 활용했고요. 실험 인스턴스로는 잘 알려진 OSSP 문제에서 활용이 되는 클래식한 벤치마크 인스턴스와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하고 있는 큰 사이즈의 인스턴스를 활용했습니다. 비교 알고리즘은 총 5개이며 시간 제한은 3600초, 즉 1시간으로 두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확실히 순서 기반의 로테이션을 활용한 MIRP1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1999년도의 선행 연구에 따라 본 논문에서 활용한 이 하한 값이 매우 타이트하지는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CP와 CPUC를 비교하는 실험을 시간 제한에 따라 600초와 3600초로 나누어 2번 진행했습니다. 릴렉세이션 모델과 풀 모델을 계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 제한은 각각 20%, 80%로 설정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인스턴스에서 CPU-C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가장 큰 사이즈의 문제에서는 CP 모델이 해를 찾지 못하는 반면 CPU-C 모델은 주어진 제한 시간 안에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OSS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잘 알려진 벤치마크 알고리즘으로 메타휴리스틱 알고리즘들과의 비교 실험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시간 제한을 600초로 제한하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모든 인스턴스에서 CPU-C 모델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들을 보시면
가장 작은 사이즈의 문제에서는 솔루션을 문제없이 찾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두 번째 사이즈의 인스턴스부터는 여전히 모든 인스턴스에서 CPUC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새로운 컨셉의 두 단계 CP 모델이 벤치마크 알고리즘보다 유의미한 성능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OSSPB 문제에서 맥스팬을 최소화하는 논문으로 두 단계 CP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해당 반복론을 잘 알려진 벤치마크 인스턴스뿐 아니라 새롭게 제안하고 있는 인스턴스를 통해서 검증했고 비교군으로 벤치마크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과의 비교 실험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퍼포먼스 메저로 활용한 맥스팬 이외에 토탈 컴플리션 타임이나 토탈 타니스와 같은 다른 퍼포먼스 메저를 활용한 연구 또는 좀 더 좋은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퓨처워크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논문의 강점은 좋은 성능의 히브리드 메소드를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컨셉의 CP 접근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OSSPB 문제를 잘 해결했다라는 점이 첫 번째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안하고 있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기진 메소드뿐만 아니라 메타휴리스틱 알고리즘들까지 다양한 비교군들을 설정해서 제안하고 있는 알고리즘의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라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선행 연구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약 10개 정도의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물론 좋은 선행 연구들이기는 하나, OSSPB 문제에서 맥스팬을 최소화하는 첫 번째 연구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선행 연구들을 분석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하한 값의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라는 점이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굳이 그러한 하한 값을 바로 활용했어야 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안하고 있는 알고리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인코딩 메소드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어요. 네,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